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이해훈 지명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저희 TV조선 후속 단독 보도부터 짚어봅니다. 이 지명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을 모두 지워라, 반박 댓글을 작성하라 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보좌진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해훈 지명자의 강한 질책이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고위공직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비판을 좀 지우려는 행동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저는 평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평판을 댓글을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댓글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면 바로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금 이해훈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어떤 인성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해훈 전 의원이 3선 의원을 국회에서 역임하시는 동안 수많은 보좌진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훈 후보자가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어떤 의지는 있으나 실행적으로 보여진 모습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반성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보자 언행이 삐뚤어진 특권의식의 발로다.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장관 지명 이후에 나온 그 갑질 논란, 특히 인턴 보좌진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는 그 녹음 파일부터 시작해서 네. 본인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든가 그다음에 댓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되지 않으면은 아주 화를 냈다든가 이런 그 추문에 가까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는 널리 알지 못했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국의 장관을 맡을 자격은 없는 것이지요. 예.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지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여당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장본인인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가 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를 향한 차별적인 발언도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런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해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쓰는 몸이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 72명을 천국에서 준다고 돼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보너스까지 받는. 먼저 임신부터 시켜라. 이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방금 보여드린 건 2016년 과거 영상입니다. 이해훈 지명자는 과거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굳이 야당에 몸담고 있던 인물을 야당과 상의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임명권자나 지명 주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 통합이나 탕평 인사를 목표로 했다면은 국민의힘과 당대당으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경제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실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인재를 추천받았다면 저희가 이해운 후보자 같은 인물을 추천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정말 유능한 그 경제 관료로서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추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마 정권에서도 당황하고 있을 건데 정말로 협치의 의지가 있다면 일단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추천받는 것이 맞다. 이런 그 종합적인 시각에서 저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도 짚어볼게요. 이해운 지명자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 1년 전에 영종도 일대 땅을 사들여서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본 걸로 드러났는데 이 땅을 사들였을 당시에 이해운 지명자가 KDI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종도에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다 할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은 울산에 정치적 연고가 있고 본인은 또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 땅을 사면서 50평이나 100평도 아니고 2000평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크기의 땅을 샀다면은 뭐 본인의 노후에 어떤 전원주택을 지어서 산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추론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인천공항을 한창 개발할 만한 시점에 2000평의 땅을 사들였다면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토지 수용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토지 수용은 통상 그 객관적인 시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동산 투기라고 부르지 않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어떤 개발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로 보나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온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기로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혹시 뭐 자진 사퇴나 뭐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점점 더 해명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과연 아직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날짜가 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해운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많은 의혹들을 소명하고 답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2000년에 저 지금 영종도 땅을 부근이 뭐 구입했다고 하는데 저 상황을 가지고 2004년도에 최초의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5번의 공천을 받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해운 후보자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좀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 그것도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그런 의혹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뭐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금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권의 여론이 높아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수준 전 의원 저희 TV조선과 통화를 통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탄원서를 당시 당대표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초점이 수수에서 은폐 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가려내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탄원서 문제죠. 그 탄원서는 이미 이제 전문의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줄이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줄은 예전에 봉화마을에서 대표님과 함께 막걸리 나눴던 동작구 구의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의 마지막에 가면은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서 네. 2022년 7월과 8월에 사용 내역을 첨부하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검증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구절절한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조차 안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은 전달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김병기 의원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실세는 누구인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탄원서를 받아보았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또는 내가 받아본 적조차 없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으로서 이 탄원서를 받아보았으니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현지 전 그 보좌관, 지금 이제 김현지 실장인데요. 거기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주장, 이건 네. 뭐 이수진 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당에 이런 탄원서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윤리감찰단에 넘겨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끔 하는 것, 그조차 그 지시 절차가 이행됐다라는 것이 이수진 전 의원의 증언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묵인하거나 또는 은폐시켜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당시에 이러한 그 오해가 또는 이런 그 어떤 개인의 일탈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일탈이거나 또는 당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김현지 실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현지 실장에게 면박을 당했다면서 당시 있었던 일을 털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어깨를 톡톡 쳤는데 쓱 뒤돌아보더니 이렇게 뭔가 웃지를 않아. 이 사람은 내가 반갑지 않아.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이기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 인사 나누고 네? 그 다음 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모르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명함까지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고 그냥 거기서 한번 일단락이 끝났어. 네. 딱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좀 알고 말씀하시죠. 정말 정색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잘라내고. 네, 이기인 사무총장의 발언이 어디까지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거긴 합니다만 이 당시를 떠올리며 무례함에 권력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지호 대변인이 나서서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현지 실장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해 보이잖아요.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으면 저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김현지 실장이 왜 저렇게까지 좌불안석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특검을 통해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